똘똘한 한 채가 내년에 더 뜰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1억이 있는 무주택자라면은 어떤 부동산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거는 우리 이제 부티필 채널도 하면 항상 이런 비슷한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메인 질문이었어요. 메인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뭐 이런 걸 보세요 막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이거 어젯밤에 준비하면서 다른 거는 다 그냥 피드백을 했는데 이걸 제일 많이 늦게까지 고민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1억 있으시다 그러면은 죄송한데 더 모아야 돼요. 한 2억 정도까지는. 제가 서울 수도권 6억 이하는 그래도 좀 이게 어느 정도 잘 잡으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뭐 대출 일으키고 뭐 해도 그래도 한 1억 8천? 뭐 1억 9천? 요 정도는 들어가겠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먼저 다른 곳에 써서 분산시키면은 좀 아깝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아파트 하십시오 그냥. 아파트가 가장 그래도 환금성이 좋고, 이 돈 가지고 내가 만약에 잘못이란 표현은 좀 그런데, 만약에 내가 처음 했는데 뭐 토지나 뭐 상가나 뭐 오피스텔 이런 걸 했다, 그 가격 내에서 잘 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파트 하시고 이왕이면 조금 더 자금을 더 모으셔라. 그래서 한 2억 정도 있으면은 조금 그래도 더 해볼 만한 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1억이 있는 무주택자라면 어떤 부동산을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뭐 저도 지금 이 비슷한 상황입니다만 이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제가 매번 질문 받을 때마다 여기서 분기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상황이 너무 달라요. 당장 대출 잘 나오는 대기업과 아닌 분 차이가 있는 거고, 또는 서울을 핵심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서북, 동북, 동남, 서남 따라 다 다른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 동부권에 거점이 있는 분들은 정말 원주에 집 사셔도 돼요. 동남권 같은 경우는 5성 5창까지도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는 서남권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서해선 따라서 시흥시청이나 시흥 안산 쪽, 아래 쪽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는 거고, 신축 아파트는 뭐 2, 3억까지도 올라가긴 합니다만, 조금 여기서 떨어진 곳들은 1억 몇천만 원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출 안 받고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또는 양주 신도시 같은 데가 한동안 오르다가 많이 좀 꺾였거든요. 이런 데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질문을 매번 받을 때마다 좀 곤혹스럽다. 또는 이제 또 수도권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동남권 같은 경우는 이 말씀 하나만 드리면 되겠네요. 네네. 이 지역에 지금 고질적인 문제인 부전마산 복선 전철의 연장 문제가 있습니다. 완공 연장. 대략 이제 부전부터 창원까지 만들어지는 건데 대략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공사가 하염없이 늦어지고 있고 계속 문제가 터지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 특히 부산이나 창원 쪽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요 김해 쪽에서 마련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이거 완공되고 나면 사람들이 뒤늦게 이제 깨닫기 때문에 수요가 몰릴 거고, 여기 개통되고 나면 또 오를 겁니다. 지금이 싼 거라 생각해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만약에 1억이 있는 무주택자라고 한다면은 뭐 어떤 부동산을 좀 주목하면 좋을런지, 뭐 방금 말씀인 경매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경매도 충분히 1억만 가지고도 충분히 뭐 이런저런 걸 해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1억이 사실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1억으로 사실 서울에 매수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제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 쪽으로 빠져야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지금 서울은 반등이 계속 나오는 동안 지방은 좀 별로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방이 좀 더 유망할 거라고 봅니다. 내년 말이나 내후년 정도부터는. 그래서 지방 부동산 시장을 좀 눈여겨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방은 뭐 아시다시피 인구 소외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무서워서 손이 안 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지방에는 어떤 지방을 좀 봐야 되는지 좀 판단의 근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고,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이제 실제 데이터를 보지 않고 뇌피셜로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랭킹에 들어가서 인구를 볼게요. 최근 한 1년만 볼까요? 자, 인구가 지금 이제
서울이 몇 등이냐면요. 9등입니다. 아, 감소했네요, 오히려. 네, 서울 인구 지금 뭐 보시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서울은. 17년 이후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네, 왜 자꾸 지방의 인구만 감소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구 어디 많이 있느냐? 인천. 인천이구나. 인천 이제 보시면. 네. 그래서 와. 저도 인천은 네. 되게 주목하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로 많이 빠졌고요. 네네. 그 다음에 지방에도 충남이 인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네. 그래서 모든 지방 인구가 다 감소하는 게 아니에요. 네, 또 충북 같은 경우는 네, 마이너스 0.22. 그러니까 감소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지금 감소폭이 0.6이고요. 뭐 대구, 울산, 대전, 충북, 충남 이런 곳들은 서울보다 오히려 더 상황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서울이 계속 좋을지 아니면 제가 데이터로 판단하는 대로 지방시장이 괜찮을지는 뭐 이건 한 2년 지나보면 대충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제가 울산 같은 경우는 계속 좀 나쁘지 않다고 제가 울산도 꽤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일자리가 좀 생기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유입되고 뭐 그런 효과가 있나? 그렇죠. 일자리도 한번 볼까요? 네. 일자리는 그럼 어디가 많이 증가를 하는지? 여기 이제 보시면 일자리 수 들어가시면 최근 1년만 놓고 볼 거고요. 아, 울산 바로 나오네요. 1등이 네. 울산입니다. 2등이 인천이고요. 나오고. 3등이 네네. 충북이고요. 4등이 세종이고요. 5등이 경남이고요. 6등이 전북입니다. 지금 일자리 증가 많이 하는 데 중에 인천 빼고 수도권이 있나요? 없네요, 진짜. 자, 서울 볼까요? 14등이에요. 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인구와 일자리가 서울에만 몰리는 걸로 아시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명확한 팩트잖아요. 네, 아닙니다, 여러분들.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네. 잘 판단했으면 좋겠네요. 네. 1억 정도 있는 무주택자가 경매로 뭐 내 집 마련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네. 어느 지역의 그 경매 매물을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1억이면은 이 대출이 7, 8억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 금리 부담에 대해서 생각하셔야죠. 그렇죠. 네. 그러면 1억 갖고 자기 소득이 뭐 대기업에 취직하셨는데 뭐 한 2, 3년 하면 1억 모으잖아요. 연봉 한 6, 7천이면 일이 차포 뛰고 2년에 3년이면 1억은 진짜 아꼈으면 모으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한 4, 5억짜리는 이제 경매를 받게 되면 이제 경매 대출이 되거든요. DSR 적용이 없어요. 근데 그 이자율이 뭐 4%다. 4억이면 4, 40년 160만 원, 한 140만 원 되잖아요. 아, 그런데 내가 거주하는 효과. 원룸에 뭐 돈 1000에 뭐 7, 80, 90 이렇게 사는데 아파트에 살면은 50만 원을 더 낸단 말이에요. 더 내는데 그 지역이 앞으로 이 가격보다는 더 낫지 않겠다. 판단되면은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접근하시고, 말씀드렸던 9억짜리는 9억이면 1억으로 입찰보증금 넣고 나머지 경매 대출로 받을 수 있잖아요. 한 8억 5천 정도 돼야겠네요. 그러면 7억 5천이라는 좀 크잖아요, 볼륨이. 큰데 거기서 이제 전세를 놓을 수가 있잖아요. 전세를 놓으면 거기서 한 5억 빠진다고 치고 3, 4억에 대한 이자를 내가 부담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좀 유지해 볼만 하죠. 근데 그것도 이제 거주용이라면 권하지 않고 거주용이면 좀 더 다운시키면 훨씬 적어요. 왜냐하면 한 6억대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내가 1억에 있는데 나서 사면 전세를 놓고 이러면 1억 5천 정도나 2억 비거든요. 그거는 저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경매에서 낮은 가격에 샀으니까 부동산은 M2량에 비해서 자산 가치는 올라가잖아요. 명목 가격이. 그거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계시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활용하시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뭐 만약에 이제 부동산 좀 접근법, 색다른 접근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경매가 어려워도 지금 저 유튜브가 잘 돼 있어서요. 네. 학원자 들어간 거 말고요. 좋은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이번에 경매 첫걸음부터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오픈해 드렸는데 그런 동영상을 꾸준히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한 6개월만 보셔도 반도사 됩니다. 그 다음에 책 하나 사셔가지고 네네. 경매 권리 분석, 물론 그 유튜브에서도 권리 분석을 다 해줘요. 근데 구분할 게 딱 있어요. 권리 분석을 하는 척 하다가 뭐 강의 쪽으로 유도한다. 뭐 돈 내고 하는 거. 이건 듣지 마세요. 딱 한번 들었다 그냥 없애고 그러지 않고 그냥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뭐 그쪽이지만
경매에 대해서 뭐 가압류 가처분 등기에 대한 설명, 그럼 그게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노페이로 하는 영상들이 꽤 많아요. 공익적인 게. 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경매 기본에 대해서 하는 유튜브를 본 다음에 경매 책자 있어요. 하나 뭐 8,000원, 10,000원, 20,000원짜리 책 보시고 처음부터 뭐 보통 경매 첫 권부터 끝까지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근데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유튜브를 보면 쉽게 설명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걸 하고 겸해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 제가 볼 때 의지만 있으면 드라마 볼 때 왜 우리 집중해서 보잖아요. 그 정신으로 한 달만 보셔도 감은 잡혀요. 아, 경매가 이렇구나. 그리고 추천드릴 게 경매법정을 일단 가세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가시면 사람들이 막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럼 뭐 입찰 보증금 내고 뭐 낙찰자 부르고 뭐 박수 치고 좋아하는 사람 아예 안 듣네 이러면 아, 이렇게 하는구나 감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맨날 그 OTT를 보는 거 하고 축구장 가서 맨 앞줄에서 보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매법정 한번 갔다 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책이나 유튜브 보면 아, 쫙쫙 붙습니다, 몸에. 근데 이제 안 가지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꼭 네네. 한번 갔다 오셔서 접근하시면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때서 이제 학원을 끊으시거나 뭐 경매 매수인 대리 그분을 찾거나 이러시면 제가 볼 땐 제가 좀 너무 쉽게 말한 것 같아서 그렇지만 저도 해봤거든요. 해본 결과 이 처음은 어렵지만 차근차근히 한 1년 정도 생각하시고 틈틈이 보시면 거의 뭐 제가 볼 땐 반 이상 한 70% 이상 다 파악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컨설팅 회사든 경매 매수인이든 직접 하시던 큰 무리가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경매 물건 분석에 대해서 조금만, 그건 이제 비용이죠. 일단 경매 포탈 들어가시면 물건 권리 분석을 알아서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공부하신 거랑 대조하시면 딱 보이거든요. 그럼 또 좋은 게 대법원 경매 정보 들어가면 관심 물건 정보 등록하는 게 있어요. 내 물건,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럼 그거는 내 마이 페이지에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이런 걸 조금 해부터서 보면 이제 조금 이제 감이 좋아지잖아요. 그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 어스 얼라이언스에서 교수님이 네. 그 내 집 마련의 기초부터 다시는 그 강의가 오픈됐다고 들었어요. 이 강의를 어떤 분들이 들으면 좋을까요? 이게 네, 어스 얼라이언스하고 제가 우리 전체 부동산 자산에 대한 어떤 네. 강의를 만드는데 워낙 비싸다 보니까 좀 제가 저렴하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경매에 대해서는 그거죠. 초보자 관점에서 시작을 해서 그러면 권리 분석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권리 분석을 2달 동안 가르칠 수도 있어요. 한 권리에 대해서 이것저것 샘플 보이고 이러면 학원비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권리 분석을 그냥 뭐라 그럴까요? 엑기스라고 표현을 내가. 그러니까 독서백편 의자인이라고 자꾸 보면 이해가 되는 상황의 권리 분석이 한 90%까지 도파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전체 30몇 강 중에 한 3, 4강이 그거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히 접근하시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려서 이 경매 커리큘럼에서는 처음에 첫 걸음부터 권리 분석 또 판례 정도 몇 개 하시면 조금 우리 생각 있으신 분들은 접근하는데 큰 무리 없다고 좀 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좀 미진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도움 되실 거라고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매뿐만 아니라 뭐 니츠, 그 다음에 뭐 부동산, 뭐 상품 자산관리법 이런 것도 좀 다뤄 주신다고 들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네네. 갭 투자만 얘기 드셨지 막상 하려고 그러면 어려우실 거예요. 네. 저도 한 30년 넘게 해봤지만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어려운 내용을 최대한 간결하고 전달을 잘해주는 사람이 잘 가르치는 거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려고 좀 애를 썼습니다. 애를 써서 그러면 뭐 일주일에 배울 거를 하루에 배울 수 있으려면 정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가지고 부동산이 뭐 많잖아요. 처음 뭐 땅에 대해서부터 건물부터 아파트가 왜 지어지고 재건축 재개발이 있고 모아타운이 있고 하다 보면 이제 막 갑자기 리츠 투자하고 뭐 엠필 투자하고 경매하고 그다음 이제 개발까지 가잖아요. 네네. 그 과정을 다 넣어놨어요. 다 넣어놔서 충분히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 강을 들으시면 맥락을 잡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3년 했어도 저도 한 10년 할 때까지 감 못 잡았거든요. 왜냐면 다 분산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한 군데 모아가지고 스텝 바이로 해가지고 끝에는 개발까지. 뭐 재개발, 재건축 수익성 분석은 기본이고 그리고 경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 그리고 내 집 마련할 때 방법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예를 들면
10년 차, 20년 차 아파트가 살 때 구축이 제일 좋아요. 19년 차, 18년 차. 10년 되기 전에 그 하자보수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제도에. 그 장기수선 충당 들어보셨잖아요. 그 금액을 보통 아파트들이 10년 차였어요. 그러면 어느 날 보면 어느 아파트인데 갑자기 깨끗하게 색칠해지고 막 엘리베이터 새로 갈고 그래요. 그럼 그전에는 되게 싸요. 왜냐면 10억이던 게 그때는 8억밖에 안 내요. 근데 막 리모델링 한 거랑 똑같잖아요. 하고 나면 10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8억일 때 살 수 있는데 그 기간이 10년 차면 8, 9년 차, 그리고 20년 되기 전인 17, 18, 19년이 제일 싸요. 그때 사면 되고, 장기수선 충당금 체크하고, 뭐 이런 팁들까지 좀 넣어가지고, 최대한 부동산에 좀 이해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강좌입니다.